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제가 뭐 요즘 계속 오버 상황이다, 언더 상황, 뭐, 이렇게 오버, 언더 자꾸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죠?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버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뭔가 하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라인, 그러니까 오른팔, 오른쪽 가슴, 오른쪽 다리, 이쪽으로 피가 많다. 그죠? 네. 그게, 그니까, 이 오른쪽에 피가 많은 거니까, 그 반대로 뭐 왼쪽 라인에 피가 적은 거 아닙니까?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에 있는 피를 왼쪽으로 자꾸 보내다 보면 어떤 적당한 지점이 있는데, 그 피가 계속 왼쪽으로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왼손, 왼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피가 적당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이 가버린 걸 오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기 전까지 상황이 언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오버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피를 왼쪽으로 좀 가져와야 되는데 적당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가져와 버렸다. 그 중량으로 인해서 혹은 운동으로 인해서 그게 오버가 됐다. 그러니까 오버가 되면 중량을 빼주면 적당한 양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양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언더 상황에 있는 거죠. 그죠? 언더. 언더는 밑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적정 중량을 찾다라는 거는 그 적당한 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중량을 찾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언더 중량을 찾다라는 거는 적당하게 만들 수 없는 중량을 찾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언더다 오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계속해서 오버 중량, 뭐 언더 중량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버 시에는 어떻게 하고 언더 시에는 뭐 중량을 올려야 된다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또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죠?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많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죠? 왼손잡이는 왼쪽 라인에 피가 많다. 이게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무조건 피가 많은 게 아니라 피가 많아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가.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골반이 틀어져 있다. 그래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거나 왼발이 앞으로 나가거나 이런 하체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은 거는 맞는데 이게 다리가 안쪽 바깥쪽이 피가 흘러다니는 양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안쪽 바깥쪽 이걸 공략을 해서 정상화를 시켜줘야만이 오른쪽 다리에 있는 피가 왼쪽 다리나 왼쪽 가슴으로 잘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많다. 두 번째는 골반이 틀어져 있다. 골반이 왜 틀어졌나 하면 다리에 피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틀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기립근에 문제가 있다. 척추관을 둘러싼 기립근에 문제가 있다. 오른손잡이는 여러분들 보세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쓴다, 밥을 먹는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있는 뭔가를 주워 든다, 걸레질을 한다 이러면요, 상체가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1년, 2년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짜리 문제예요. 30년, 40년짜리 문제입니다. 이게 돌아가게 돼요. 제가 왼손잡이는 상체가 왼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반대로 해서 왼손잡이는 상체가 왼쪽으로. 이게 왜, 하여튼, 그런 게, 그러니까, 오른팔을 자꾸 쓰게 되면 상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런 게 썩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탁구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좋은 거. 이래. 저도 옛날에 막
그 막노동도 해봤습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렇게 알바하면서 이렇게 보도블록 이런 거 까는 거 해봤는데, 오른손잡이니까 보도블록을요 하루에 수천 장씩 이걸 들어 올렸다 내렸다 들었는데, 그걸 몇 개월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7, 8개월 했던 것 같아요. 2번이나 했으니까. 근데 그 보도블록 들었다 내렸다 한 횟수를 따지면 하여튼 몇만 번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립근이 저는 이렇게 가만히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면요, 다리는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몸은 오른쪽으로 자꾸 이렇게 도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립근 운동 이렇게 한 30번, 40번씩 살짝 돌리고 나면 걸어보면, 몸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몸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심심하면 가서 기립근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 기립근이 틀어져 있으면, 기립근이 틀어지면 이게 척추, 디스크 쪽에 압박이 들어가고, 척추관을 통하면 신경 압박이 들어가면서 요통이나 꽁지뼈나 다리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항문 통증, 사타구니 통증, 전립선 통증 이런 거. 전립선 통증 제가 보기에요, 저도 전립선 문제 있었거든요. 나이가 지금 50이 훌쩍 넘었으니까. 근데 전립선은 이제 문제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도 조금 남아있었는데 이 기립근 운동하고 붙어서, 그리고 또 이게 이 균형을 잡고 붙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져요. 소변 볼 때 좀 전혀 불편함이 없고 굉장히 소변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3가지 문제가 있다.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많이 흘러간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골반이 틀어져 있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간다. 왼발이 앞으로 나간다. 이런 골반 문제. 세 번째는 기립근이 돌아가 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돌아가 있다. 이 3가지 문제가 우리 온몸의 혈액순환을 문제를 일으키면서 오른쪽 폐가 처지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좀 정돈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죠? 처음에 오바 상황, 언더 상황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잘 하세요? 그 기억 안 하면 오바가 뭐지, 언더가 뭐지 자꾸 이렇게 돼요. 그죠? 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제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요, 저는 지금 이제 걸을 때, 제가 지난번 동영상 이런 거는 제가 걸어 다닐 때 한 걸음 한 걸음에다가 나는 느끼면서 걷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느끼면서 걷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느끼라 하는 거예요? 뭘 느끼냐? 발바닥에 보면 오른쪽 발바닥, 왼쪽 발바닥인데 이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부분. 그러니까 네 부분이 어디가 하면 오른쪽 끝자락, 그죠? 네. 오른쪽 아래쪽 끝자락, 그 뒤꿈치겠죠? 왼쪽 끝자락, 뭐 엄지나 새끼발가락 쪽이겠죠? 왼쪽 아래쪽 끝자락, 뒤꿈치 왼쪽 부분이겠죠? 그죠? 이 네 부분에 이제 내가 편안하게 걸을 때 이 네 부분 중에서 어느 쪽으로 이게 힘이 쏠리느냐, 나는 이걸 느껴요. 제가 예전에 언더 상황에 있었을 때는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네 부분, 왼쪽 네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오른쪽은 거의 바깥쪽으로, 새끼발가락과 오른쪽 뒤꿈치 쪽으로 힘이 가고, 왼쪽은 왼쪽 엄지발가락과 뒤꿈치 오른쪽이, 왼쪽 발바닥 그쪽으로 힘이 간다라고 느꼈고요. 오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느끼나 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왼쪽은 엄지발가락과 왼쪽 뒤꿈치, 오른쪽은, 그죠? 오른쪽은 엄지발가락과 왼쪽 뒤꿈치, 왼쪽은 새끼발가락과 왼쪽 뒤꿈치 쪽으로 힘이 온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는 오바라고 판단하거든요. 오바라고 판단하는데, 근데 이제 중량을
어설프게 내렸다든가 오바라성에 내려버리면 또 운동을 등한시하고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오바니까 운동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등한시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상황이에요. 오바가 되면. 걷기를 하면 자꾸 오바가 세지니까. 지금 또 오바를 만들면 중량이 더 내려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뺄 수도 있어요. 다리 중량을. 근데 그렇게 지금 쉽게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응시키면서 내 몸이 혈액순환이 정상화 시키도록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게 한 일주일 혹은 한 달에 5g씩 내려갔으면 좋겠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왜? 지금 70g 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에 5g 내려가도 한 10주 지나면, 아니, 그죠? 한 12주 지나면 없잖아요. 다리 중량이. 그럼 좋긴 한데, 근데 천천히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어쩔 수 없이 5g 내렸는데, 내가 운동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약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쪽 발바닥, 오른 발바닥 4방향, 왼쪽 발바닥 4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8방향 중에 제가 느끼는 가장 취약점은 왼쪽 발가락 쪽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경우인지도 몰라요. 이 공통적이라고 얘기하기 곤란해요. 안쪽 바깥쪽은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분이 한 50%, 저희 아내 같은 분이 한 50%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왼쪽 새끼발가락 쪽, 그러니까 왼쪽 발바닥 바깥쪽, 그죠? 새끼발가락 쪽 이상하게 눌러보면 힘이 안 들어가요. 또 새끼발가락을 덜렁덜렁 이렇게 움직여보면 완전히 힘이 안 가고 덜렁덜렁 거려요, 그냥. 그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제가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쪽에 자꾸 힘을 주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사실은 이제 모든 분들한테 이런 공통점이 있느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발이 약간 기형적이라서 혹은 걷는 습관이 되게 독특해서 좀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왼쪽 발바닥 저처럼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새끼발자국에 힘이 들어가는데 뒤꿈치 쪽으로 유난히 힘이 안 들어온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는 이제 오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70g을 차고 있는데 약간 오바가 풀리는 느낌이 든다. 약간 언더로 돌아서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좀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왼쪽 발바닥 새끼 발가락 쪽을 꾹꾹 누르면서 옆으로 걷든지 뒤로 대각선 사선으로 걷든지 꾹꾹 눌러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팍팍 접었다 내리고 가끔씩 오른발 앞차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왼발은 옆차기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왼쪽 발바닥 새끼발가락 쪽으로 꽉꽉 누르니까 저는 오바가 빨리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왼쪽 발바닥 새끼발가락 쪽만 누르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깥쪽 전체를 누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오바가 너무 심하다 근데 어설프다 그러면 왼쪽 발바닥 전체를 누르기도 하고 근데 언더로 돌아선다 언더 상황이 돌아선다 싶으면 새끼발가락 쪽을 좀 집중 공략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그대로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걸어 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발바닥에 내가 발바닥도 오른발은 바깥쪽으로 힘이 가는지 안쪽으로 힘이 가는지 왼발은 바깥쪽으로 힘이 가는지 안쪽으로 힘이 가는지 걸을 때 그리고 걸을 때 내가 유심히 살펴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그냥 뭐 사람들마다 걸음걸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걸을 때는 발바닥에 힘이 이렇게 균등하게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내가 유튜브에 어떻게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유튜브에 참 뭐 건강 관련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걸음걸이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뭐 나 그런 분들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걸을 때는 골반으로 걸어야 됩니다. 골반으로 걸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정확한 걸음을 걸으려면 이 어깨를 좀 활용을 해야 돼요. 어깨를. 그러니까 어깨가 보세요. 양쪽 어깨가 이렇게 약간 오른쪽, 왼쪽. 내가 약간 건달처럼 덜렁덜렁, 덜렁덜렁 이렇게 걷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양쪽 발에 체중이 상체에 체중이 발바닥에 제대로 실리려면 어깨가 약간 걸어 다닐 때 오른발 디딜 때 오른쪽, 왼발 디딜 때 왼쪽, 오른발 디딜 때 오른쪽, 왼발 디딜 때 왼쪽.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그죠? 오른발 디딜 때 오른쪽, 왼발 디딜 때 어깨가 왼쪽, 이렇게 살짝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는 게 전체적인 혈액순환도 잘 되고, 왜 그런가 하면 기립근도 움직이고, 그죠? 근데 어떤 분들 보면 특히 이렇게 조신한 여성들이 있어요. 조신한 여성이 상체는 다 이렇게 발만, 그 대표적인 일본 여성들 좀 그런 거 있죠. 뭐 기모노 입고 이렇게 그 궁궐에 있는 각시들 그런 분들 발바닥 이렇게 앞꿈치 들고 뒤꿈치 들고 이렇게 걷는 거 좀 안 좋거든요. 그게 어깨를 좀 이렇게 오른쪽 왼쪽 뒤쪽 이렇게 해야 발바닥에 힘이 전달이 잘 돼요. 그래 다리에서 펌프질을 해줘야 피가 머리로 또 픽픽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을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깨를 이렇게 하는 게 몸 전체가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수록 혈액순환은 더 잘 된다. 우리가 혈액순환에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평상시 걸음을 이렇게 걷는데 내 발바닥이 어느 쪽으로 힘이 가느냐. 유난히 저처럼 뭐 왼쪽 새끼발가락, 왼쪽 발바닥 바깥쪽으로 막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바다. 그러면 이제 억지로 그렇게 걷는 거 멈춰야 돼요. 그냥 정상 걸음 걸어야죠. 근데 걷다 보니까 뭔가 왼발이 안쪽에 힘이 온다, 나처럼. 그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언더구나 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힘을 주면서 걷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여튼 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량이 70g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내가 중량을 충분히 차고 있을 때는 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어요. 지금 굉장히 뭐 출구 전략이다 혹은 중량을 빼는 과정이다, 지금 모래주머니를 오래 차고 있던 걸 지금 벗어내는 시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싶어서 굉장히 저도 고도로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 한번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깨 이렇게 약간 너무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사람들 눈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발바닥에 체중이 정확하게 실려요. 근데 이래 그러면 어느 발바닥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또 발바닥 8군데, 오른쪽 4군데, 왼쪽 4군데 이제 취약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취약점을. 그 취약점을 조금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른발이 뒤쪽으로 나가는 사람이니까 오른발 안쪽과 왼쪽 바깥쪽, 왼쪽 발바닥 바깥쪽이 취약점인데 그쪽을 강화하면서 특히 왼쪽 발바닥 바깥쪽 가운데 새끼발가락 쪽을 더 집중해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처음부터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도 같다. 언든지 오반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처음부터 이제 언더 그런 거리가 돼서 한 5걸음까지는 언더다가 5걸음부터는 6걸음부터는 오버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살짝 언더다. 그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근데 처음에 해보니까 처음부터 언더인데 한 20걸음까지도 언더야. 그 21걸음째부터 비슷해지기 시작하더니 한 30걸음 돼야 오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많이 언더다.
그러면 그거는 중량을 거의 뭐 한 30까지도 올려야 돼요. 뭐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5g씩 이렇게 올라가시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테스트도 정확해야 되고, 발바닥에 어떤 오는 느낌을 느끼시려면 걸음걸이도 조금 바꿔줘야 돼요. 난 평생을 이렇게 걸어왔어. 그러니까 못 바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걸음걸이마저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안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걷는 게 확실히 내 몸을 점검하기도 용이하고 건강에도 분명히 더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여러분들 앉아있을 때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허리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어 보고. 이래 안 있으면요, 나중에 연세 먹으면 나이 꾸정하게 맨날 이래 있어요. TV도 이렇게 보고 밥도 이렇게 먹고 책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몸을 꾸부정하게 있으면요, 아랫배가 윗배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허리를 안 펴면요, 아랫배는 절대로 윗배로 못 올라와요. 그 허리를 약간 자꾸 펴려고 자꾸 노력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허리를 펴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리 펴려고 노력하시라. 이 말은 아니에요. 명치 있어요, 명치. 갈비뼈 만나는 지점 폭 들어간대요. 명치를 항상 약간 앞쪽 위쪽으로 좀 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두 번째는 시선을 제발 좀 땅 좀 보고 걷지 마시라. 땅 보고 걷지 말으시라. 하늘 안 무너지니까 시선을 수평보다도 한 15도 각도 위를 좀 보고 사시라. 응? 그 일부러 옛날에 내가 컴퓨터도 위로 좀 끌어 올리시고, 집에 책 보시면 스탠드 좀 높게 만들어 갖고, 성경책 보시는 분들 스탠드 좀 올려 갖고 이렇게 좀 눈높이를 좀 높여서 스탠드 보시고, 스마트폰도 거치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야 가슴이 펴집니다. 가슴은 들고 고개는 숙이고 있으면 어색해서 못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약간 뒤로 걷는 것도 허리 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뒤로 더 걸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뒤로만 걸으면 좋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뒤로 걷다가 앞으로 걷다가 뒤로 걷다가 앞으로 걷다 이런 거, 이거는 좋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뒤로 걸으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많다기보다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 제가 새끼발가락 쪽에 왼발 새끼발가락이 먼저 있다 그랬잖아요. 좀 내가 강하게 공략할 때는 무릎도, 그죠? 무릎도 꺾으면서, 그죠? 내가 스타카토처럼 팍팍 이렇게 꺾지 마라 그랬죠. 그죠? 부드럽게 지그시 눌렀다가 이렇게 꺾어주면 피가 글로 더 잘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심하게 언더다 그러면 빨리 그 언더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무릎을 꺾어주는 게 훨씬 세게 나타나고, 오버가 됐으면 이제 굳이 꺾고 할 필요 없죠. 그냥 살짝 발바닥도 네 군데도 있지만은 좌우로는 세 군데 있어요. 오른쪽, 가운데, 왼쪽, 세로로. 그죠? 세로로 세 군데 있어요. 내가 가운데로 걸을 거냐, 오른쪽으로 걸을 거냐, 왼쪽으로 걸을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걸 발바닥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골반이 알아서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수 치료 받는다거나, 하여튼 뼈 치료 이렇게, 골반 틀어진 거 이제 교정 치료 받으러 가면 이렇게 혈자리도 누르고 이렇게 뼈도 맞추고 이런데, 그게 맞춰도 다시 돌아오죠. 그죠? 또 운동이 또 받침이 돼 줘야 되고, 사실은 걸음걸이만 이렇게 바꾸고 모래주머니 차도 골반이 돌아와요. 저도 틀어졌던 골반이 많이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 스스로 해내야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신 분들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도움도 좀 받으시고, 또 집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에 필요하면 가세요. 도수치료 필요하면 받으시고, 침도 효과 있어요. 효과도 있는데 침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는 좀 우리의 병이 너무 위중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으니까 도움 받으실 거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잘 하셔야 됩니다. 동영상이 또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